모든 고객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냥 단 하나입니다. 자, 불가능한 거 하려면 인생이 진짜 피곤해집니다. 또 열받고 행복할 날이 없고 불행할 겁니다. 모든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한 분은 이 세상 어딘가에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채널은 세일즈랑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제적 이득 불가능하더라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고객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요즘 인스타 DM으로 이런 고객은 어떻게 응대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객들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어떻게 대처하는지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당신 손에 세일즈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입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즘 정말 강의나 외부 출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부분을 양해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객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하기 쉬운 고객이고요. 두 번째는 결정을 잘못하는 결정장애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척하는 똑순이 고객이 있죠. 자, 첫 번째,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고객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잘 믿는 고객입니다. 자, 이분들은 정말 고마운 존재죠. 다리 치즈로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믿을 사람들이죠. 자, 이런 고객을 만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고객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 고객들은 상품의 스펙보다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구매할 가능성이 높죠. 자, 급하게 압박하거나 서두르면 오히려 계약과 멀어질 수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관계를 쌓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십시오. 다음은 자, 회의적인 고객입니다. 자, 이분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속을까봐 의심하며 논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지길 좋아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의심병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자, 이분들은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해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논쟁하거나 반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세일즈맨들이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한다는 제스처를 주면 된다는 거죠. 고객이 화를 내거나 빈정거리는 말투로 반론을 제기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고객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객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고객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다시 따지려는 상황이 와도 목소리 톤도 낮아지며 안정적인 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적대적 고객입니다. 자, 이분들은 과거에 사람에게 속거나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적대적인 태도 뒤에도 나름의 이유가 숨어 있죠. 자, 이럴 땐 이 적대적인 고객의 말문을 여는 게 핵심입니다. 자, 바로 3F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feel입니다. feel. 느끼다죠. 고객님 어떤 기분을 느끼신지 잘 압니다. 두 번째는 felt입니다. felt, 느꼈다죠. 제가 만났던 다른 고객님들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 found, 알게 됐다. 제가 다 들어보니까 고객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털어놓도록 유도하십시오. 이렇게요. 느끼다, 느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객님이 결정하시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처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시거든요. 자, 고객님께서 가장 걱정해 주신 부분들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적대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3F의 원칙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유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객입니다. 말 그대로 우유부단 결정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유유부단하고 결정장애가 있는 고객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결정을 잘 못 내립니다. 점심 메뉴 하나도 쉽게 고르지 못하는 분들이란 거죠. 자, 이런 고객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신뢰를 얻는 것이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세일즈맨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고객은 지금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일즈맨조차 내 상품에 확신이 없다면 고객은 구매를 결정할까요? 자, 여러분의 상품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신념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고객에게 공감하며 당신이 그들의 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행동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져서 고객이 스스로 결정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 알뜰한, 좋게 말하면 알뜰한 구두쇠형 고객입니다. 이분들은 모든 거래를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늘 이기를 원하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지 못하면 찝찝해합니다. 자, 이럴 땐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 저희 회사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고객님은 이미 가장 좋은 조건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며 고객이 이미 승자임을 확신시켜 주라는 거죠. 두 번째,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안하는 겁니다. 대표님, 원래는 이렇게까지 해드리지 않는데 대표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만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배송을 빨리 처리해주거나 설치를 직접 도와주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고객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최상의 조건으로 구매했다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걸 다 아는 똑똑이 고객입니다. 자, 똑똑이 고객, 척척 박사죠. 요새 인스타 댓글 봐도 정말 뭐 인스타에다가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이 컨텐츠를 올려도 그 밑에다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정말 똑순이들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 까다로운 고객들 유형인데요. 이 잘난 척하는 고객은 어떻게 응대해야 계약이 나올까요? 자, 이분들은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는 고객이라는 건데요. 관심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자, 우리 세일즈맨들은 관심을 보여주되 분명하고 긍정적으로 관심 주면 됩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상위 몇 %만이 이 상품을 구매할 재정 능력이 됩니다. 와 같이 말하며 이 고객의 도전의식을 자극하거나 대표님,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이 상품은 대표님 같은 분들에게 딱 맞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안목을 지켜세워 주십시오. 유명인사가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언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다음은 권위적인 고객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고객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십시오. 빛을 주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상대하는 세일즈맨도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상대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 세일즈맨 역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는 것을 필요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매 실적이나 중요한 업적을 언급하며 고객이 믿고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고객을 분류해봤는데요. 막상 고객과의 상담 현장에 나가보면 이 세 가지 유형 말고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죠. 충동적인 고객, 수줍은 고객, 남의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고객, 마음만 먹으면 수백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암기할 수는 없겠죠. 제가 몇 가지 핵심만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의 발언을 즉각적으로 재해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이건 거절이구나 라는 단정을 짓는 대신 이 말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나왔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던지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말에서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입니다.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말투, 표정, 호흡에서 성향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험만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실패 사례를 기록하고 스스로 피드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험과 피드백을 통해 여러 유형의 고객들을 다룰 수 있게 되고 감으로 하는 세일즈가 아닌 나의 확신으로 세일즈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대하기 쉬운 고객, 그리고 결정을 못하는 고객, 똑똑한 척하는 고객, 자, 다양한 고객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처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팁이 모든 상황에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지침들을 마스터한다면 어떤 유형의 고객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말하지?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실 수 있죠. 사실 저 역시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단 한 가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제 모든 사력을 다해 진심을 갈아넣는다는 건데요. 경주마가 양옆에 시야를 가리는 안대를 쓰고 앞만 보고 질주하듯 저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제 목표만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지금 유튜브와 세일즈PT에서 여러분에게 세일즈 노하우를 전할 수 있는 거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온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고통을 잊을 만큼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은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결승선에 빨리 돌아오고 싶다, 결승선까지 같이 가줄 멘토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고정 댓글 영상에 남겨뒀으니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버 기브업! 당신의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